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공개되지 않아서 10월에 애플 이벤트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올해 빅 이벤트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애플은 온도 센서와 충돌 감지 센서가 추가된 애플워치 8, 애플워치 8과 동일한 SE 칩을 탑재한 애플워치 SE, 두꺼운 티타늄 프레임, 최대 영하 20도, 수심 40m, 듀얼밴드 GPS를 통해 더욱 정밀해진 측정치, 36시간, 최대 60시간까지 지속되는 배터리로 하이킹,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 트레일러닝, 다이빙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 적합한 애플워치 울트라, 개선된 드라이버, 2배 더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 스와이프를 통한 볼륨 제어,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 시 6시간, 케이스로 충전 시 30시간까지 재생이 가능한 에어팟 프로 2세대, 6.7인치로 더 커진 아이폰 14 플러스까지 많은 제품들이 소개되었고 특히 애플워치 울트라나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번 애플 이벤트의 주인공은 아이폰 14 프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플 이벤트를 시청하면서 감탄을 한 부분은 역시나 6년 만에 적용된 펀치홀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애플은 노치와 다르게 상단 베젤에서 이어지지 않고 디스플레이 내에서 독립적으로 떠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고 펀치홀을 통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사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이폰 내에서 비교를 하자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이지만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 방해 요소란 말이죠. 그렇지만 펀치홀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녹여내는 발상은 애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방식에선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던 앱의 상태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단바를 내린 후 뜨는 위젯에서 확인이나 제어를 했어야 했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세이프 에어리어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노치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던 디스플레이의 영역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칫하면 큰 단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하나의 기능으로 녹여냈습니다. 또한 카메라에서도 유의미한 업그레이드가 존재했습니다. 1200만 화소를 고수하던 애플이 처음으로 4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사진의 해상도의 증가는 당연한 이야기이며 4800만 화소에서도 프로로 촬영이 가능하고 4800만 화소를 크롭해서 무손실 2배줌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정확한 건 실제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대하고 있던 펀치홀,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카메라에선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카메라 이외에 우리가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던 한 가지가 전작보다 더 나빠졌다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긱벤치 브라우저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 칩의 스코어가 등록되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 1879점, 멀티코어 점수 4664점입니다. A15와 A16 바이오닉의 큰 차이라면 빅코어의 클럭이 3.2GHz에서 3.5GHz로 증가되었고 A15 바이오닉의 점수가 1700점, 4800점 가량 나왔으므로 싱글코어는 150점 선에서 증가되었고 멀티코어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는데 이는 잘못된 측정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5100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애플 이벤트에서 A15 바이오닉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스냅드래곤 8.1 플러스로 추정되는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다는 것에서 성능 증가폭이 크지 않을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가폭이 너무 작습니다. GPU는 메모리 대역폭에 대한 언급만 한 걸 봐선 실질적인 성능 개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의 성능도 충분히 오버스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성능 향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부드럽게 하고 최소 주사율을 1Hz까지 내릴 수 있는 칩 내에 내장된 디스플레이 엔진에 집중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게 세 번째인 게 문제입니다. A14에서 A15 바이오닉으로 갈 때도 성능 향상폭이 크지 않았고 우리를 정말 놀라게 했던 M1 칩에 무색해지게 M2 칩도 그렇게 성능 향상폭이 크지 않았고 이번 A16 바이오닉마저 성능 향상폭이 크지 않다. 상대 진영과 성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에 집중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볼 수도 있지만 혹시나도 H칩의 핵심 개발 인력이 애플을 나갔기 때문에 개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실제로 H칩의 개발을 주도했던 3명의 인물이 애플을 나갔고 누비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현재는 퀄컴에게 인수되었습니다. 내년 플래그십 스마트폰부터 탑재될 예정인 스냅드래곤 8gen2는 TSMC의 3나노 공정인 N3 얼리로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M4로 생산된 A16 바이오닉보다 최신 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H칩은 아이폰의 자부심입니다.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설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을지. 물론 연구개발 비용이 하늘을 찌르는 기업을 걱정하는 꼴이 웃기긴 하지만 뭔가 좀 더 놀라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2년이나 쉬어가는 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16 바이오닉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